여중생, 여자 중학생, 아이죠, 아이. 한참 자라나는 아이. 조주빈이 어떻게 했다고요?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서 그야말로 집요하게 괴롭힌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중학생 시절에 피해를 당했던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40개 영상을 전송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조주빈이 땔감을 다 얻었으니 이제 다 뿌린다, 수고 이런 식으로 좀 무책임하고 뭔가 무심한 듯하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몸이 아팠지만 못하겠다고 애원했는데도 협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의 인터뷰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폰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월 400 정도 든다고 관심 있으면 연락 다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제 얼굴이랑 목소리, 제 개인정보가 그 사람한테 이미 가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그만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정보 가지고 협박을 할까봐 영상을 제가 봤을 때는 40개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문득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 영상이 공개돼갖고 바로 내일 아침에 카톡에 수만 개가 오고 SNS에 퍼져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자, 조주빈이 여중생한테 이랬다는 겁니다. 보름 넘는 기간 동안 40여 개 영상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정작 보냈더니 조주빈이 이 여중생한테 그래 땔감 다 얻었다. 이제 유포한다. 이제 뿌린다. 수고. 이 여중생은 아팠던 거예요. 저 아팠다는 게요. 이 여중생이 그냥 스스로 아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주빈이 막 본인의 그 몸을 가학하는 뭐 이런 걸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동영상 찍다 몸이 아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애원했는데도 협박했다는 거예요. 손 변호사 무슨 생각 드세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실 하루하루 피가 마르게 되고요. 불안장애 현상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리적으로 취약한 걸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갈취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제발 뿌려주지 말라. 이제 네.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심정을 교묘하게 퍼뜨려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조정해왔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일반적인 어떤 평균적인 사회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책감도 느끼고요. 도덕적인 어떤 그 죄책감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범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 수십 개를 가진다던가. 하지만 이 사람은 더 악랄하게 본인이 원하는 걸 악랄하게. 요구하고 지배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현실에서 지금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조주빈을 통해서. 저 자막 보세요. 땔감 다 얻었으니 이제 뿌린다, 수고. 자, 다음 그래픽 좀 주세요. 조주빈 때문에 누군가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범죄 가담자들의 실원 공개 사이트 가운데 주홍글 씨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운영자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피해 여성들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여성들이 많았다. 몇 달 동안 협박에 시달리다 참다 못해 결국 안타깝죠? 슬프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말도 들었다. 조주빈이 채팅방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한 피해 여성 사례를 야, 나 이런 거 했어. 자랑 삼아 떠벌리며 또 다른 여성들을 협박했다. 예, 어떻습니까? 결국 이제 이게 디지털 성범죄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성범죄도 나쁘지만 예. 훨씬 더 이게 악질이다. 이래 보는 게 바로 이제 그 전파성이에요. 디지털 성범죄는 이게 전파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훨씬 이게 재질이 좋지 않고요. 아마 이제 그 윤석열 총장도 말했지만 상당히 반문명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런 데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저는 결국 이제 이런 경우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 무관용의 원칙. 결국 이제 그 철저히 발본세곤에서 일벌백대로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동안요, 손정혜 변호사, 이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였습니까? 정말 실제로? 실제로 이 조주빈이 주변에게 걸려도 5년 이하고 걸리지 않을 거야라고 공동원이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 우리 사법 그 체계상 나오는 선고형이 그만큼 약했다는 방증입니다. 어허. 실제로 통계 수치에도 이런 여러 가지 불법 촬영물이라든가 유포했을 때 실형 비율보다 집행유예 비율, 특히 벌금형 비율도 굉장히 많았고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중형보다는 초범이면
것만 선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 그것을 위시 삼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내가 나를 고소해봤자 나는 실형을 받지 않고 곧 이어서 출소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그 불법 촬영물 이거를 유포한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공포가 훨씬 크지 않겠니? 라는 지속적인 협박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꼼짝 못하게 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형사 이 사법 체계에서 양형 기준 너무 약하다. 너무 실제로 약하다. N번방을 운영했던 켈리라는 사람이 지금 다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유사 범죄를 통해서 1심에서 선고를 받은 게 1년 실형이라는 겁니다. 1년밖에 안 나왔어요? 10년도 아니고 1년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수원지검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한 아침엔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뭐 구형이 이제 앞으로 더 추가 기소를 통해서 높아질 개연성은 있지만 구형 자체가 이렇게 몇 년형에 그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만약에 중대한 형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수년만 살고 나오면 또다시 이런 범죄 수익을 그러면요, 취득하고 걱정되죠. 피해자들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환경을 빨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조주빈한테 지금 할 수 있는 게 법정 최고형이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겁니까? 무기징역? 그렇죠. 제가 보기에 현재까지 범죄 혐의만요. 예. 한 7, 8가지 예. 적용이 가능하고 결국 이제 그 아동, 청소년 그 성보에 관한 법에 보면 예. 원래는 이제 그 5년 이상이고 영리 목적이면 또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고형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저는 가능하고 예.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에 1000년 미국에 1000년이요? 1000년형도 있고요. 허허. 우리나라는 이게 평균 2년이야. 아주 이게 그 손방망이 처벌이기 손방망이네요.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주빈한테. 자, 조주빈. 근데 김 기자, 오늘 한 그 현직 경찰이 인터뷰에서 뭔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면서요? 사실 그 성착취 영상을 찍게 된 피해 여성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회원인 남성들까지도 뭔가 조주빈 박사에게 협박을 당했다. 이런 점이 수사하면서 좀 충격적이었다. 이런 경찰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 수사를 진행하시면서 제일 기가 막혔던 거, 뭐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 어떤 겁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도 박사에게 어떻게 보면은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자료 같은 경우를 얻으려고 박사 쪽에게 접촉을 했다가 도리어 이제 신상을 좀 털려서 남자들 같은 경우도 협박을 받고 박사한테 이용을 당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 음란 영상을 거래를 하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냥 뭐 관전이라든가 아니면 구매한다든가 이런 자기는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 역시 범죄의 방조 역할도 하지만 또 다른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이분은 저 전영진이라고요. 강원경찰청 사이버 수사 대장이에요. 실제로 조주빈을 수사를 했던 현직 경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이 경찰관 얘기는 정말 기가 막힌 게 조주빈이 정말 여러 가지 한 것이 남성들도 조주빈한테 여러 명 당했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당했다기보다는 이겁니다. 이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관전하러 갔어요. 관전하고 돈 내고 내가 이 방에 들어가면은 어떤 뭐 아동들의 음란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여기까지는 그 예전의 수법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남성들은 내가 관전만 하러 들어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요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증샷을 보내라. 즉 본인의 얼굴을 보내라든지 신상 정보 같은 거 보내라. 그렇죠. 이렇게 그것을 하고. 보내라. 네. 하나씩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직업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조주빈한테 가는 겁니다. 거꾸로 나중에는 그래 그러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의 직업을 지금 공개하겠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이 조주빈의 명령을 들은 사람 중에 공무원 신분을 전부 다 폭로하겠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 코를 꿰다고 하나요? 그러니까요.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경찰이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아주 극히 일부 피해자는 있을 수 있어도 들어가는 행위 이렇게 돈을 내서 회원이 되고 하는 행위조차도 사실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했다라고 표현하거나 피해자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아주 위험한 어떤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다 가해자다. 가해자다. 기반 하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이 조주빈이 이 친구는 내 여자친구입니다. 내 여자친구예요. 라고 이렇게 주변에
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조주빈이 내 걸프렌드야, 내 여자친구야. 참, 알고 봤더니 김 기자 뭐라고요? 그 여자친구라고 했던, 주변에 소개했던, 또 경찰 증언에서 여자친구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여자친구의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였다. 경찰 조사 중에 범행에 가담한 20대 여성 A씨는 내 여자친구입니다 라고 했지만 이 그런데 A씨도 알고 보면 조주빈 일당에 의해서 성적 학대를 본 피해자였던 겁니다. 이 사람 또한 박사방에서 피해 영상이 공유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요, A씨가 조주빈의 강요와 겁박에 의해서 강제로 여자친구처럼 지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자친구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저 여성도 조주빈한테 성적 학대를 당했던 피해자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 여성분은 왜 조주빈의 여자친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경찰이 얘기하잖아요. 조주빈이 저 여성한테 강요하고 겁박했다고. 자, 손정혜 변호사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A 씨를 이용하고 도구화했다라고 보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야지 본인이 범죄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는 방법 중에는 이 성적인 착취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이 공범화 시키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범죄에 너도 가담했잖아. 너도 나쁜 짓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럴 너의 수도. 그 약점을 기초로 해서 사람을 더 많이 소개를 받아서 그 합장세를 한다거나,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또 이 범행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수익이나 이런 전달하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예. 사람은 한 사람에 있어서 약점을 잡거나 약점이 없으면 이 사람을 범행에 가담시켜서 그것을 약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용하고 도구화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상도 못 기발한 하는 일을 수법으로 너무 많이 사람들을 했어요. 통제해왔다고 예. 보입니다.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을 조주빈은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겁니다. 자, 조주빈이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인데 내 여자친구라고 얘기하는 그 여성을 또 이런 식으로 이용했습니다. 자, 그 박사방이라는 그 직원이 이제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서 그 텔레그램 그 방에 들어오려면 남성들이 돈 내야 되잖아요. 등급별로. 그 입장료를 현금으로 캐시로 받은 것도 아니고 가상화폐로 받은 거잖아요. 치밀하게 이 조주빈이. 그러면 그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으로 바꾼 뒤에 저 여자친구라고 저 조주빈이 주장하는 실질적으로는 그 피해자인 그 여성 거주 아파트 소화전에 그 현금을 넣어두게끔 한 거예요. 그 박사방 직원한테 조주빈이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친구,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이분이 해당 현금을 수거해서 택배나 계좌 이체 등으로 누구한테? 조주빈한테 쏴줍니다. 송금. 근데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 거예요. 조주빈이 돈 받고 할 때 이런 때 노출 안 되잖아요. 저런 방법 쓰면. 얼굴을 노출하지 아니하고 마약 거래할 때 주로 쓰는 던지기 수법까지 등장을 하네요. 서 변호사. 그렇죠. 결국 이제 범죄 수익과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놀란 게요. 예. 첫째는 이제 그 규모가 너무 커요. 하하. 액수가 이제 한 100억대 최대 이럴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금액도 150만 원까지 상당히 그 액수가 아주 크다는 게 첫째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금이 아니고 이제 그 가상화폐 있죠. 가상화폐. 이거 상당히 저는 새로 보는 예. 이런 이제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주로 마약 거래할 때 보면 던지기라는 게 뭐냐면 얼굴 노출을 막기 위해서 먼저 이제 돈을 지정하는데 보내면 마약을 숨기는 장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찾는 이런 이제 그 던지기 수법인데 이런 세 가지가 기존의 어떤 범죄와 다른 특징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조주빈의 이 범죄는 끝이 없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 잠깐 짚고 가죠. 청보살의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누가? 조주빈이. 그러니까 강씨라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 박사방 사건의 공범이에요. 공범. 사회공모요원인데 이 강씨가 누군가한테 신고를 당해갖고 감옥에 갔다 왔나 봐요. 그러니까 나를 신고해서 그 형을 살게끔 한 B씨 보복해달라 조주빈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B씨와 그 딸을 해칠 생각이니 좀 도와주세요. 조주빈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빈이 오케이 알았어 도와줄게. 근데 대신 400만 원 줘. B씨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찾아가서 얼굴에 저희가 이거 차마
저 글자 못 적었어요. 아주 끔찍해요. 뭐 얼굴에 뭐 붓겠다. 이런 거예요, 조주빈이. 근데 실제 범행은 안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경찰은 조주빈과 강 씨를 살인 음모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화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주빈을 통해서 현실에서 다 있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김 기자 말이에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아까 우리 서 변호사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주빈이 이런 정말 악랄한 범죄를 통해서 뭐 진짜 수익이 엄청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상화폐를 통해서 현금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가상화폐 계좌를 좀 들여다봤더니요. 어마어마한 돈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32억? 그렇습니다. 조주빈이 박사방에 돈을 보내라고 공지한 그 가상화폐 지갑을 추적했더니 최대 32억 원의 자금 흐름이 포착이 됐다. 일각에서는 조주빈이 이렇게까지 어떤 잔인한 행동을 저지른 것은 결국 돈 때문이다. 수익은 100억대에 이를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조주빈과 접촉했던 사람이 조주빈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한 게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저희가 피해자 인척 안 하고 구매자나 광고 의뢰자인 것처럼 접촉을 해서 계약을 입금했는데요. 구매자로 저희가 이제 가상을 하니까 입금을 계속 하라고 고치더라고요. 욕설을 근데 되게 잘했어요. 뭐 계속 욕을 그러니까 달고 사는 거예요? 욕설을 하면서 예. 계속 입금해라 계속 그걸 보채가지고요. 예. 대화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오직 그러니까 오직 이 돈만 목적이더라고요. 그 요구했던 입금액이 얼마 정도 됐는지 기억하세요? 그 3단계였는데요. 보통 이제 최고액이 이제 150만 원을 알려져 있는데 150만 원이고요. 그때 2단계가 50만 원, 2단계 50만 원짜리 방을 얘기했거든요. 예. 여기로 입금하면 된다.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전 앵커이기 전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은 조주빈이라는 저 사람이 지금 저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수익이 한 100억대에 이를 거다라는 전망까지 했어요.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요. 저거 다 뺏어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법으로는 이제 그 범죄 수익 환수가 예. 법으로는 이게 당연히 가능하고요. 예.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가상화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소들 있잖아요. 회사들 적극적으로 이게 그 거래 내역과 협조를 한다 하니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수사는 저는 이제 그 텔레그램은 이게 서버가 외국에 있잖아요. 외국에? 그렇다면 이게 FBI라든지 국제적인 수사 공조 이것도 이게 상당히 필요해서 철저하게 저는 이익을 환수하고요. 예. 그 이익은 이제 피해자들 예. 70여 명의 여성들 있잖아요. 예. 이런 데 보호에도 저는 만들어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텔레그램이 어느 나라 거죠? 지금 두바이에 서버가 있습니다. 두바이에 서버가 있습니다. 네네. 하여튼 모조리 저거 다 찾아와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거. 그냥 저 조주빈 포켓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다 모조리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 김 기자, 또 하나 이 공분을 자아내는 부분은 이 조주빈이 낮에는 주로 뭐 했었다고요? 여러 가지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요. 사회에서 보기에는 뭔가 선량한 이미지를 쌓아왔다는 점이 더더욱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 보육원 시설에서 이제 학생들과 바둑을 둔다거나 함께 요리를 하는 등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등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던 과거의 모습들인데요. 보육원,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을요, 무려 58번, 251시간 정도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중간에도 박사방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들자면 낮에는 봉사하고 밤에는 이렇게 성착취 활동을 하고 정말 이중적인 얼굴을 보여줬다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저 정말 두 얼굴, 저 봉사활동하는 거 다시 좀 보여주세요. 저 화가 나네요, 화가 나. 좀 보여주세요. 자, 저 보육원에서 저렇게 친절하게 아이들하고 바둑 두고 이건 무슨 화면이에요? 함께 요리하는. 함께 요리해 먹고 운동회 같은 거 저렇게 체육활동 같이 참여해주고 저렇게 봉사활동하면서 밤에는 집에 가가지고 여성들 성착취 영상 올리게끔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조주빈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화들이 많이 나 계세요. 자, 그런데 김 기자, 궁금한 것 중에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조주빈이 운영하는 저 텔레그램 그 방에 회원들이 20몇만 명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현직 공무원이 거기 있었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도 여기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면서 해당 여기에 회원 중에 공직자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별도 지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운영진 가운데 한 명이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이 나왔네요. 네, 드디어. 텔레그램 야하. 박사방의 유료 회원이자 또 유료 회원들을 모집하는 활동을 했던 천 씨인데 모집까지 했어요? 이 사람은 지방시청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운영진들과 함께 현재 구속 상태가 됐고 직위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직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했거든요. 특별 지시. 수사기관도 적극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질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 모두에 대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전원 색출, 검거하여 수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신상 공개도 적극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한 인간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은 악마를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악마를 추방하기 위해서 초강력 대처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N번방 관련자 전원 처벌과 전원 신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이 26만 명이나 되는 이 가입자에 대해서 꼭 넘어갈 수 있느냐 공범으로 규정을 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이 N번방은 악마의 집합소이고 악마의 소굴입니다. 악마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악마라는 표현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네요. 그런데 조주빈한테는. 근데요, 전 손 변호사께 궁금한 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그 방에 가갖고 그 영상물을 본 관전자들도 공범으로 간주해서 엄벌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본 사람들, 단순히 본 사람들의 그 신원까지도 다 공개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겁니까?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법률 해석에 따라서는 이 성범죄 같은 경우도 엄격하게 적용하느냐 조금 범위를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듯이 방조범은 이렇습니다. 정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음란물을 제작을 했지만 그 행위는 같이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을 하고 이게 불법 촬영물이라는 걸 알고 이것을 도와주는 행위, 이 범행 결의를 도와주는 행위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방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일회성이냐 다회성이냐 계속적인 행위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유료로 돈을 내고 이 방을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 이 음란물 제작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검토한다는 거고 범죄단체 조직죄는 단순히 본 사람만으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의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방에 직원이라고 불리는 특히 유포행위까지 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 행위에 가담하고 특별한 역할 분담을 했고 조직 체계가 있고 이익을 분배를 받았다고 한다면 범죄단체 조직죄로서 의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모든 것이 형량을 높이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동 음란물 제작죄는 최고 무기징역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법률과 제명으로도 최소한 최고 법정형을 선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서 변호사. 일단 이제 그 법에 보면 단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요. 그대로 단순 소지만 해도 1년의 징역에 처한다. 소지만 해도? 예, 단순 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그 소지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단순하게 동영상을 본 것도 처벌할 수 있는 게요. 일반 이게 그 음란물 본 거하고 틀립니다. 뭐 틀리냐면 이거는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비밀방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본인 인정을 받고 인증까지 그리고 받고. 이게 150만 원 돈 최대 의도가 분명하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이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는 고의성이 상당히 있다. 이래 보기 때문에 일반 형법 총론의 그 방조범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신원 공개도 가능하다. 이래 봅니다. 요즘에 떨고 있는 사람이 많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어떤 기사 보니까요. 이렇게 텔레그램에 흔적 같은 거 막 지워달라는 그런 거 지우는 업체가 있나 봐요. 거기에 요청하는 전화가 쇄도한답니다. 나 그거 좀 이렇게 지워주면 안 될까요? 나 떨고 있니? 이런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회원이 26만 명이요? 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빈 얘기 좀 장시간 했습니다. 너무 국민적 공분을 많이 자아내는 사건이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고
짚어드렸습니다. 자, 조주빈 얘기는 아마도 내일 또 저희가 좀 전해드리게 되지